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대박의 확률의 박지원.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제 다수의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지 말라고 좀 붙들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그래도 사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하루 반등이 나왔지만 종목별로는 다시 또 차별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지금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지 또는 추가적인 연말 또는 연초에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략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 생각을 조금 바꿔서 가장 먼저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까요?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네, 지난 VT. 이제 11월이었죠. 네. 11월 26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VT라는 기업입니다. VT 같은 경우 그 당시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워낙 또 안 좋았던 상황이고 주가도 대부분 종목별로 하향 흐름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었지만 실제로 지난 10월과 그리고 11월 달을 지나오면서 수출 통계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와 함께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 VT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42%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에 전혀 무관하게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가장 크게 최근에 있었던 추천드린 이후에 이슈는 뭐였냐면 이엔셀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더 크게 늘렸다는 부분입니다. 이엔셀은 이 VT의 주력 제품이죠.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를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전방산업의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조사인 이엔셀의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 지분 확보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리들샷이라는 주력 제품 자체가 아마 아나운서님도 사용을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사용해봤고 제 주변에서도 사용해봤고 VT 제품 사용해보셨잖아요. 저도 헤어 앰플을 사용해봤는데 일단은 탈모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좋았습니다, 네, 제품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동남아 등등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계도 역시나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신제품까지도 완판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헤어 앰플인데 이런 제품들까지도 지금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었고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하고요. 마지막으로는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KRX 3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관들 수급의 양호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44,000원까지. 왜냐면 1차, 2차 다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44,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 잡았던 거를 다시 한번 매도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3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상방에 큰 저항대가 없으니까 추가 수익률 극대화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사용을 해보고 소개를 해주신 제품이기도 하고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대장이다 하고 외치면서 어제장에서 무려 24%나 뛰었습니다. 오늘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섹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말에도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음식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음식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K푸드의 흥행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영화 등등등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흥행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K
K푸드도 함께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내수 사업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식료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내수 쪽에서의 불안감이 해외 시장에서의 확장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시장의 어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K 라면과 뭐 K 과자, 김치 등 다양한 제품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서의 음식료 쪽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해서 연평균 15% 이상의 수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고성장과 더불어서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K 핫도그나 떡볶이 등등등 추가적인 흥행 라인업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음식료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요, 서구권 중심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K 음식료 자체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흥행을 보이면서 수출 국가들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시아 중심에서 이제는 서구권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구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가 좀 높기 때문에 고마진의 어떤 비싼 가격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 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량입니다. 역시나 흥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매대가 메인 매대로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메인 매대로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DP가 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사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즉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량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규모의 경제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마진율, 즉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구권의 중심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실적 회복세입니다. 일단 지금 연말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환율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환율 때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음식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내수 업종에 가까웠기 때문에 환율이 높았을 때는 좀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수출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환율 때 우리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보통 수출주입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도 지금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환율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음식료, 곡물 가격이 조금 다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 곡물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곡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경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당분간 수출량 증가, 그 다음에 수익률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음식료 업종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리포트 중에서도 KB증권에서도 동일하게 내년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해외 매출의 확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도 궁금한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유망 업종 어디일까요? 네, 일단 음식료 중에서 사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보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사실 오리온을 가지고 나왔지만 뭐 삼양식품도 좋습니다. 뭐 밀양 공장 짓고 너무 많이 지금 제품이 팔리니까 그쵸, 맞아요. 공장 다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다수의 기업들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건 세 개지만 뭐냐면 삼양식품, CJ제일제당, 그다음에 오리온인데 오늘 한번 오리온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시장 수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초코파이라든지 꼬북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나 이제 꼬북칩 같은 경우는 MZ세대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 법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매출 비중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꼬북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초코파이만 너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부분만 봤을 때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베트남 등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리온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뭐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선풍적인 인기와 그 다음에 매출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의 샘스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에는 이미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때부터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안에도 지금 스낵바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은 홍보와 그다음에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라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음식료 업종보다는 사실 오리온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러시아부터 해서 중국까지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상당히 빨리 들어갔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다시 또 이번 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이 또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이 오리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책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익입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또 나오겠죠. 조금 있으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4분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도 걸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게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가켄 바이오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분을 확보를 했죠. 인수합병을 했는데 사실 조금 주력 사업과 조금 다른 바이오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리가켄 바이오죠.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 때문에 주가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요. 리가켄 바이오가 잘 간다라고 한다면 오리온 주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캠 인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쪽으로도 지금 눈에 띄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수혜주로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가 부진하더라도 해외 확장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이게 수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요? 네, 오리온 일단은 최근에 주가 급락이 나왔던 이 시기에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 단기 최고가에서 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지금 가격보다 한 25% 정도 상향을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가가 10만 5천 원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할 시에는 기업들까지도 비용 부담은 절감되겠죠. 이 부분 그 수혜 그대로 받아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오리온이었고요. 한 달 안에 수익 몇 퍼센트 예상하시나요? 항상 또 행운의 77%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안에 77% 수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보다도 더 많은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의 확률을 박지원, 박철수 매니저였습니다.